50대 남성 김모 씨는 지난 5월 이곳에서 양쪽 눈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 직후 오른쪽 눈이 심하게 부어올랐습니다. 의사는 눈에 고인 피를 씻어내는 재수술을 한 뒤 김 씨를 퇴원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부터 오른쪽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원장님,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받고서 시력을 잃어버렸다는 뉴스 영상 보셨나요? 이전에 한번 봤던 영상인데 오늘 다시 한번 봤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실제로 눈밑 지방 재배치 같은 수술을 받은 후에 실명까지 이르는 부작용이 종종 발생하는 거예요. 저도 성형외과 의사이자 의료인으로서 이런 의료사고 뉴스를 접하면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다만 영상 속 케이스 같은 이런 일은 절대로 흔한 일은 아니에요. 아주 드문 케이스인데 참 안타깝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눈밑 지방 재배치하고 나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케이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눈밑 지방 재배치는 굉장히 흔하게 시술되고 있고 많은 환자분들께서 이 수술로 인해 좋은 효과를 보시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와 함께 부작용 사례도 간혹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앞서 보셨던 실명 같은 부작용 케이스는 정말 드물게 발생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요. 가장 먼저 대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눈밑 지방 재배치하고 나서 눈밑 피부가 늘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뿐만 아니라 수술하고 나서 눈 밑에 잔주름이 좀 더 생긴다 라고 하시는 경우들도 있으세요. 이게 과연 맞는 이야기일까요? 눈밑 지방 재배치는 눈밑 지방이 불룩한 경우에 눈밑 지방을 원래 자리로 재배치시켜주는 말 그대로 재배치하는 수술인데요. 이 수술을 할 때는 불룩한 부분이 가라앉는 것, 그리고 아래쪽에 꺼져 있는 눈물고랑 인대가 메꿔지는 거에 최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좋아진 사례들도 많고요. 불룩했던 부분들은 매끈해지고 꺼진 부분들은 예쁘게 메꿔지니까 환자분들의 만족도도 높고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선호하는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눈밑 지방을 이동시키게 되면 외부 근육이랑 피부는 그대로이지만 지방만 재배치를 위해서 안쪽으로 이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구조 자체가 그대로 남게 되고 지방을 뺀 공간 자체는 볼륨이 빠져버려서 바람 빠진 풍선처럼 텅 빈 느낌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때 환자분들이 보시기에 눈밑 피부가 늘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 거죠. 심각한 부작용까지는 아니지만 늘어짐의 정도가 심하거나 환자분들께서 만족하지 못하시는 경우라면 재교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눈밑 지방이 뭉치는 경우는 보통 이식을 할 때 발생할 수가 있는데 연세가 좀 있는 환자분들의 경우에 눈밑 지방 수술을 할 때 미세 지방 이식이 같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원래 가지고 있는 지방 자체의 양이 적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이식을 통해서 채워주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꼭 연세가 있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눈밑이 유난히 좀 더 꺼져 보이는 타입의 환자분들에서도 이러한 미세 지방 이식이 필요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식을 하는 위치가 애교랑 눈밑고랑 사이에 뼈가 없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진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눈밑 지방에 뭉침 현상이 있는 경우에는 빠르게 뭉쳐있는 지방들을 제거해주고 재교정을 해줘야 합니다. 드디어 오늘 주제 실명 나왔습니다. 눈밑 지방 재배치하고 나서 실명, 이거 정말 흔치 않은 부작용입니다. 제가 레지던트 생활하면서나 병원에 나와서 일을 하면서 실제로 본 케이스는 없어요. 이게 대학 시절의 교과서에서 분명히 제가 봤던 내용이고 성형외과에서 흔치 않게 생길 수 있는 응급 상황이다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니까 정말 좀 놀라웠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실명이라는 부작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보자면은 혹시라도 이런 경우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수술을 하면서 출혈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출혈이 발생한 부위를 잘 지혈하지 못하거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중에 출혈이 생기는 경우에 그 부위가 급속도로 부어오를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지혈이 충분히 되지가 않으면 눈이라고 하는 공간은 딱 고정되어 있는, 한정되어 있는 공간인데 그 안에서 피가 갈 곳이 없으니까 안화뼈 내부로 피가 가득 차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안화뼈 안쪽에는 안구가 있고요. 이 안구의 가장 뒤쪽에서 시신경이 뇌에서부터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시신경 세포들이 서서히 괴사하게 되면서 실명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이 실명이 발생하는 그 과정과 원리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되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출혈이 발생했을 때 그 부분 자체가 급속도로 붓게 되기 때문에 수술 중이건 혹은 수술 후건 출혈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겉으로 보여지게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 재빨리
그 안에 압력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들을 하게 되면은 시신경이 정말 문제가 생길 정도로까지 피가 차오르는 그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은 거의 없다라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 실명의 위험성은 극히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눈이 튀어나왔다 그래서 눈밑 지방 재배치에 효과가 없다라 그러면은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눈과 눈 위에 있는 눈썹이 상하나 용기라고 하는 뼈 사이의 관계에 따라 가지고 수술하는 방법들이 조금씩 달라지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눈이 튀어나왔다 그래서 무조건 눈밑 지방 재배치에 효과가 없다? 이건 아닙니다.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고 나서 눈밑이 뒤집어진다, 우리 안검 외반이라고 그러죠. 이런 현상이 생기기도 굉장히 힘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간혹 발생할 수도 있는 경우들이 앞에서 설명드렸던 출혈 같은 경우들 있죠.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고 나서 아래쪽에 수술 부위에 출혈이 많이 생기는 경우에 그 출혈 부분이 사라지면서 그 부분에 유착이 생기게 되고 안에서 구축이 생기게 되면 눈밑이 뒤집어지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과정에서 충분한 지혈과 관리를 해주게 되면은 사실 눈밑 지방 재배치하고 나서 눈이 뒤집어지는 일은 흔치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형외과 전문의 이민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